민디가 브렌트에게 발언권을 넘겨준다. 브렌트 말하는 역할. 위스콘신으로 이사가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정말 몰랐어. 하지만 내 생각은 한 2년 정도 가 있는 것이었어. 민디, 듣는 역할. 당신은 일시적으로 2년 정도 위스콘신에 가 있겠다고 말했던 것이네요. 브렌트, 말하는 역할. 맞아. 그리고 내 말은 당장 지금 위스콘신으로 가자는 것도 아니었어. 아버지의 건강이 더 나빠지시면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는 것뿐이었어. 민디, 듣는 역할. 그러니까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위스콘신으로 떠나자는 말은 아니었다는 말이네요.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다면 가야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는 말이네요. 브렌트, 말하는 역할. 맞아. 드디어 우리가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 이해되셨죠, 여러분?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민디와 브렌트는 문제에만 집중함으로써 서로 상대방이 자기가 생각한 만큼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견해와 관점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암기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연습하십시오. F. 갈등 해결을 위한 4단계 방법. 문제에 대한 느낌과 관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리고 둘 다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나면 갈등 해결을 위한 4단계 방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문제를 다른 말로 다시 설명합니다. 종이에 적어도 좋습니다. 2단계. 둘 중에서 누가 더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지, 그리고 누가 더 협조를 해야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알아봅니다. 3단계.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모든 해결 방법을 짜냅니다. 머리를 짜내다 보면 온갖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다 튀어나올 것입니다. 아이디어들을 모두 종이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한 해결 방법이 차츰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유머를 덧붙인다면 더욱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유머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지는 아주 좋은 재능인 겁니다. 기능이고요. 유머책 많이 보시고 외우고 암기하고 활용도 해보세요. 4단계.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선택합니다. 머리를 짜낸 아이디어들은 다음에 3가지 선물의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사랑의 선물을 준다, 개성의 선물을 준다, 타협의 선물을 준다. 사랑의 선물을 준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보다도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내가 당신 의견에 따르기로 할게요. 개성의 선물을 준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일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영구적인 문제, 즉 실내 온도와 같은 영구적인 문제 중 하나일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면서
각자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타협의 선물을 준다. 각자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중간 지점을 해결책으로 받아들입니다. 선물을 주세요.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습니다. 내가 만난 내 반려자,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많이 주세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고 유한합니다. 우리는 언젠가에는 관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끝나게 되잖아요. 그런 날이 옵니다. 나의 반려자, 나의 가족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고 선물도 아낌없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민디와 브렌트로 돌아가서 그들이 4단계 갈등 해결 방법을 통해서 브렌트의 부모를 돌보는 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단계, 문제를 다른 말로 다시 설명합니다. 민디와 브렌트는 이미 문제를 정확하게 규명했고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1단계는 매우 쉬웠습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을 우리는 관계에 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브렌트의 부모를 보살펴 드릴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을 찾아낸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2단계, 커플 중 누가 더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고 해결을 위해 누가 더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냅니다. 브렌트는 부모를 보살펴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민디는 위스콘신으로 이사가지 않고 콜로라도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3단계, 둘이서 머리를 짜내어 가능한 해결책을 모두 찾아냅니다. 그들이 머리를 짜내어 얻은 아이디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스콘신으로 이사를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2. 이사 가지 않고 콜로라도에 머문다. 3. 위스콘신에 이사를 가서 2년 동안 지낸 후에 콜로라도로 돌아온다. 4. 브렌트의 부모님을 콜로라도로 오시게 한다. 5. 동생들에게 부모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본다. 6. 콜로라도에 머물면서 2달에 한 번씩 브렌트가 비행기로 부모 집에 들러 필요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보살펴 드린다. (4단계) 가능한 계획을 하나 골라서 실행에 옮긴다. 브렌트와 민디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냈을까요? 앞에서 그들은 말하고 듣는 기법을 사용하여 매우 원만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의 마음에 드는 계획을 선택하기가 쉬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들은 콜로라도에 머물고 있고 6주에 한 번씩 브렌트가 위스콘신에 가서 주말을 보내다 돌아옵니다. 브렌트는 부모를 마음껏 도와드릴 수 있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민디 역시 가족과 친구들 옆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낼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은 두 사람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암기하고 또 기억하고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꼭 적용하세요. 우리가 그냥 바로 행동하고 적용하시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고 간단하게 실행하세요. 간단합니다. 결혼 전 예비부부, 신혼부부 여러분,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없는 커플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한 때때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그때마다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말하고 듣는 기법과 4단계 갈등 해결 기술을 지금 미리 익숙하게 익혀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로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상관하지 않는 부부처럼 지루하게 살아가는 것은 갈등은 없지만 친밀한 부부관계도 이룰 수 없어요. 이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친밀함은 건강함의 척도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그만한 노력을 기울일 만큼 중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의사항과 함께 마치는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커플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때 1. 대화의 시간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피곤해서 지쳐있는 밤늦은 시간이나 배고플 때는 피하세요.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에는 감정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것이 좋아요. 2.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파괴되기 쉽습니다. 인격을 우리가 조종해서는 안 되겠죠. 3. 이야기하고 있는 분야에 누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서 보다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기억하십시오. 4.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항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다른 아이디어를 시도해 봐야 합니다. 만약 너무 해결책이 없을 경우 담임 목사, 멘토, 믿을 만한 친구, 상담자에게 도움을 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커플이 노력해서 상대방이 아니라 문제 자체와 싸우고 분노를 생산적으로 처리하면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여러분께 꼭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범이었습니다.